미성년 자녀에게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아버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조직위가 행사 현장인 괴산으로 자리를 옮기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하나인 대형 주거시설이 다음 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분양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평균 10억 원대 역대 최고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괴산 안치홍 한지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전통 방식을 지켜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환자는 모두 3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6명, 충주 11명, 영동 1명, 진천 1명, 괴산 1명, 음성 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3,825명, 누적 사망자 수는 71명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아버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미애 기자입니다. 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15살 딸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버지. 사온 꿀떡을 먹지 않는다고,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는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때렸고 치킨 주문 취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새엄마와의 싸움에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때렸습니다. 걸레봉, 휴대전화, 리모컨 등 닥치는 대로 집어 10대 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무려 6년간 지속된 악몽은 피해 아동의 신고로 비로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이 있어 잘 먹어야 하는데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랬다. 앞으로 혼자 살아갈 세상에서 치킨 주문 취소도 못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이 40대에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훈육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 행위를 내 죄책이 무겁다며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 병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0대 목사는 입양한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목사는 문제집 2장을 풀라고 했는데 1장밖에 안 풀었다며 9살 아들의 머리를 철제 완력기로 내려쳐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효자손이나 막대로 6개월간 12차례나 손바닥과 발바닥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목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양부로서 기본적 책임마저 져버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였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가정인 셈입니다. 몸에 상흔이 발견되고 그리고 아동이 평소와는 달리 우울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돌아가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이제 즉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주시고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훈육이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가정 내 아동학대. 안식처야 할 집이 피해 아동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괴산에서 열린 한 청소년 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와 캠프가 중단됐습니다. 충북 청소년 종합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괴산 청천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스마트폰 치유 캠프에서 청주와 음성 지역 중학생 4명과 청주 지역 대학생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멘토 1명이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12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15명과 대학생 멘토 10명, 운영진 4명 등 모두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면 전교생 600명 이하인 학교만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반면 전교생이 600명을 넘는 경우 초등학교는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의 학생들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충북에서는 다음 주 유치원 8곳과 중학교 2곳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됩니다. 내년 9월에 열리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자리를 엑스포가 열리는 괴산 현장으로 옮기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식 지정한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최 400여일을 앞두고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괴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1월 구성된 뒤 청주에서 기본 업무를 보다 인원을 3배 넘게 확충해 현장으로 옮긴 겁니다. 실제 엑스포가 치러질 곳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2022 엑스포는 국제 유기농업 단체 아이폰과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꾸려집니다. 지난 엑스포가 학술적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다가오는 엑스포는 실제 산업에 집중합니다. 이제 유기농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유기농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식품, 자재, 바이오헬스, 펫케어 등 주제별로 열릴 산업 전시에서 농산물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기농을 살피고 주제 전시에서는 발전된 유기농 개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역력을 높이고 토양을 정화하는 기능으로서 유기농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괴산에 있는 유기농 생산 가공업체 10여 곳과 연계한 체험 행사와 ICT 기술을 이용한 전시, 온라인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유기농업계에서는 최고의 행사죠. 그 자국에 있는 회원 단체를 다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관람객 72만 명 유치, 1,7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 창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에서도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농업인 수당 지급 사회보장 제도 신설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연간 50만 원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2019년 기준 10만 8천 가구로 추산할 경우 연간 54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필요한 재원을 도와 각 시군이 4대 6의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지만 충주 등 5개 시군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든 시군의 전면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주 출신의 유도 국가대표 조구함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조구함은 어제 도쿄올림픽 남자 100kg급 결승전에서 일본의 울프에런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기습적인 한판패를 당했습니다. 청주 청소코 출신의 조구함은 동메달 2개에 그쳤던 한국 유도에 첫 은메달을 안겼습니다. 충북의 암 환자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병원 암센터가 발표한 2018년 도내 암 발생률 사망률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285.9명으로 1년 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또 충북의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66.4%로 전국 평균 70.3%에 비해 낮았으며 암 사망률 역시 10만 명당 94.1명으로 전국 평균 사망자 수 90.3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며 그 뒤로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평균 분양가 10억 원대의 레지던스가 다음 주 분양을 예고했습니다. 이 레지던스는 49층 규모의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하나인데요.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2배,
근래 모델하우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규모입니다. 49층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건물에 설계된 162개 생활시설의 모습입니다. 전용 면적은 165제곱미터와 187제곱미터 등 두 가지. 옛 기준으로 보면 60-70평대에 해당합니다. 분양가도 역대 충북 최고 수준인 9억 원에서 최고 12억 원. 전국적인 아파트 중소형화 추세에 역행해 소수를 겨냥한 차별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고급 수요에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랜드마크적인 단지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고급 컨셉의 대형. 아파트 같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인 점도 충북에서는 낯선 분양입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에 따른 규제나 중과세 대상도 아니고 청약에 별다른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장기 생활이 가능한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전용된 경우가 많아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분양받은 소유자라도 아파트처럼 그냥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숙박업이기 때문에 숙박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업체를 통하여 장기 투숙 계약을 맺으셔야지만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49층 세개동 규모의 청주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에 착공하고 중형 위주의 주상복합 아파트 260세대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후 분양을 시도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내덕동 문화제조창이 청주시 세청사 건립기간에 사용할 임시청사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임시청사 후보지로 문화제조창과 이청사 주변 두 곳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 편의와 민원 업무 처리, 또 재건축비 절감 등에서 문화제조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행정 절차와 예산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임시청사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2025년까지 2,300억 원을 들여 현 청사 자리에 조성되는 청주시 새청사는 내년 2월 착공됩니다. 충주에 도시공원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충주시는 철거가 마무리된 옛 공설운동장 부지와 호암동 일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숲으로 명명된 호암도시숲은 호암근린공원 미개발구역 내에 대규모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시설물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교현동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는 내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복합체육센터와 근린공원이 조성됩니다. 문화재청이 괴산 안치용 한지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전통 방식을 지키며 한지를 만들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한지는 20가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탄생되고 또 1000년을 갈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안치용 한지장의 한지 만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장섬유인 당나무, 장인의 손길, 항상 신선도를 유지하는 용천수.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질기고 포근한 한지가 나오는 거죠. 한지장 안치용입니다. 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인데 낙엽 떨어지고 선선할 때 이때가 이제 최고 좋은 수확 기간이 되는 거죠. 당나무를 다 모아서 수증기에 찌는 거거든요. 이걸 당무지라 그러죠. 속대하고 껍질하고 분리가 많이 됐다를 가락지를 섰다라는 건데
판지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칼판 위에다 올려놓고 닭칼로 긁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잿물이 알칼리성을 띄어서 닭을 익게 하는 거죠. 자연 표백이 된 것을 닭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2~3시간을 두들겨야 엉기는 거,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게 이 황촉교가 되거든요. 앞물질로 기둥을 세워서 옆물질로 두께를 맞추고 다시 앞물질로 마감을 해서 우물정자로 엉기는 거죠. 이쪽에서도 잘 안 찢어지고 저쪽에서도 잘 안 찢어지고. 비단은 500년 가고 종이는 1000년 간다는데 닭 섬유의 종이가 질기고 오래 가고 보존성이 있다는 거죠. 1000년을 지금 이어온 거 아니에요? 한지가. 우리가 만드는 게 다시 1000년을 또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들의 의무죠. 충주 지역 콜라텍 3곳이 자발적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이틀 동안 종사자와 70대 이용자 등 8명이 확진된 해당 업체를 비롯해 콜라텍 3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콜라텍에는 CCTV가 없어 동시 출입 인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난 24일부터 27일 사이 해당 콜라텍을 방문한 시민은 자진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강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박종원 판사는 미끼 매물로 유인한 뒤 다른 중고차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피해자 6명에게 7,800여만 원을 뜯어낸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의 주도 면밀함과 피해자 수동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청주에 추가로 개설됩니다. 청주시는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남아 전용시설 한 곳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7명의 남자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보육사와 임상심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 6명이 24시간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이로써 청주시에는 여아 전용 쉼터 2곳과 남아 전용 쉼터 2곳이 운영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 조치를 해야 해 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당 충북도당 이창록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창록 위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분열의 늪에 빠진 민생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혁신과 통합으로 새로운 민생당을 만들어 양당 정치를 종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생당 당대표 출마자 6명 가운데 유일한 충북 출신입니다.
괴산군이 군유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괴산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괴산읍 동부리 일대이며 2만 2천여 제곱미터로 예정 가격은 56억 9,300만 원입니다. 괴산군은 민간 아파트 유치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음 달 2일 입찰을 시작해 9월 1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낙찰자는 전체 세대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합니다. 단양 북부권 관광을 위한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양군 영춘면 상리 북벽 일대에 9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는 북벽 테마파크는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벽 테마파크에는 북벽센터와 전망대, 야생화정원, 놀이터와 함께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물고기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민물고기 테마파크에는 쏘가리 인공산란장과 물고기 공원 등이 들어섭니다. 음성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재개됩니다. 음성군은 다음 달 2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식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재개합니다. 단속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30분 이상 주차 시 적발합니다. 음성군은 지난 5월 27일부터 고령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